네, 안녕하세요. 웰스타TV 시황쌤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9월 4일, 네, 시장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곧버스냐, 또는 삼성전자냐, 야, 곧버스 얘기가, 시황쌤이 곧버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시장이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 때나 곧버스 얘기를 꺼내진 않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이거, 와, 방법이 없다. 라고 할 때 제가 곧버스를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같은 이제 상황이 오늘은 일단은 마감이니까 그 이후가 중요하겠죠.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가 못했고 최근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어제도 피크아웃이냐라고 했는데 정말 네 우리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실제로는 이게 영향이 정말 적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맞추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미국의 뭐 엔비디아도 주가가 뭐 박살이 나고 10% 가까이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모닝 브리핑 보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이 시간에는 한국 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죠? 아시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쉽고 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을 모시면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오늘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니케이는 4.24 그 다음에 역시 지금 뭐 일단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일단 반도체가 그쵸 올해 상반기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동이 걸리니까 여파가 역시 작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그리고 이제는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PMI죠. 예, 요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우려가 이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난번과 다른 것은 지난번에는 그래도 엔비디아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죠? 실망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달하고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상황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조정이 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뭐 정말 이거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3%대였죠 코스피 코스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달러 엔화 환율을 체크를 하고 있죠. 예, 어제도 요게 일단 살짝 아시아 시장이 좀 부담을 줬어요. 근데 정작 일본은 크게 이게 조정을 받지 않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독 공보도 놀란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네, 요거 때문에 살짝 좀 지금 이제 수급이 결정적인 건 뭐다? 수급이 예전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정의 저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느 가능성만으로도 주가 하락의 이유가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난번 미국 시장 그쵸?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이번 주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용지표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졸트에서도 일단 지표 하나 발표가 되고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려면 역시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2000 장중에는 2600을 쭉 이게 많이 하락했죠, 그죠?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좀 매수가 좀 들어왔죠, 당연히. 예, 그래서 좀 끌어올리면서 2600선까지 올라가줬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더 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제목에도 야 곧버스를 사야 되냐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결론은 오늘은 곧버스가 이겼죠. 그래서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도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야 오늘 곧버스가 이기냐 삼성전자가 이기냐 이거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반도체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시장이 약한 약세로 돌아선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때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강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반등이 일어났죠. 이때는 제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대바게셀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좀 좋은 것도 많이 있었죠. 일일이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때 좋은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고점 찍고서 그렇죠? 이게 단기 고점 찍고서 지금 눌리는 이유는 뭐다?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우려감이죠. 실적이 좋아도 못 올라가네? 이러면서 공매도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억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억울합니다만 기대감이 없는 주식은 올라가기 어렵죠. 그게 원리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경기 침체 우려 이거는 사실 뭐 미국이 옐런 재무장관이 잘 뭐 컨트롤 하겠다 일 수 있지만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공매도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어제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아쉽죠, 그렇죠? 코스피는 그래도 올해 올라가는 거 있었지만 코스닥은 지금 올해보다도 800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700대에서 지금 여기서 이것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800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더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오늘 와 정말 이거는 진짜 확신의 대량 매도 뭐라고 했죠? 패대기가 났습니다. 패대기. 제가 예전하고 우리 웹스탁 2.0하고 이게 달라진 게 뭐냐? 이런 걸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저 포지션과 이런 것들을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그렇죠? 이게 뭔가 두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정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잃지 않는 투자하겠다. 정말 정말 미친 거 아닌가? 그렇죠? 오늘 같은데 어떻게 잃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이제 선물은 원래 이게 4천억대 매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많이 줄었어요. 장 후반에.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수가 조정되는 건 좀 제한적인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오늘 밤 일단은 고용지표 졸트의 결과를 일단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지금 올해 매도가 8월 들어서 이제 매도가 하반기에 특히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의 이제 기대감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얼마나 외인들이 많이 샀습니까? 지금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일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분명히 있을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9월 2일 잠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닌가 기대감을 줬는데 어제하고 오늘 어제 오후부터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일단은 뭐 미국 시장도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미리 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수급 상황을 자꾸 체크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메이저 수급들이죠. 뭔가가 있다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다행인 것은 이제 연기금이 최근에 그래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 물량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일부는 그래도
연기금들이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가져가면 사실 뭐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당연히 지금 뭐 7만 오늘 잠깐 깼었는데 길게 가져가면 사실 나쁜 금액은 아니죠. 그죠? 근데 곧버스냐 삼성전자냐라고 얘기할 때는 단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선물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좀 대량 매도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3천억대 아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1,000억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좀 제한적인가? 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번 주 고용지표 일단은 뭐 예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다? 반도체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반도체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한국은 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1, 2위인데 말해서 또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매매 상위 15종목입니다.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오늘 얼마 팔았냐면은 금액으로 봐도 삼성전자 5,100억을 팔았어. 5,100억. 야, 하루에. 그죠? 그 다음에 기관은 얼마 팔았느냐? 283억. 2,837억. 그죠? 거의 뭐 3천억 가까이죠. 그래서 웨이라고 기관이 올해 삼성전자만 8천억을 팔았어요. 8천억을. 이거는 다 개인들이 받은 겁니다. 물론 장기로 보면 지금도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장기로 보면 지금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었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8월에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수출 잘했습니다. 실적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단어가 피크아웃이라는 거예요. 피크아웃. 야, 이제 고점 찍고 돌아서는 거 아니야? 예,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래서 심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이 꺾여. 야, 이러면은 응? 기대감이 없어. 이러면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가 쭉 잘 올라가다가 꺾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 틈을 누가 파고듭니까? 공매도들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지만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공매도들이 집중 공격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변동성이 크겠죠. 어제 엔비디아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까지도 마이너스 1%대예요. 물론 이게 뭐 지금 돌아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밤 졸트 고용보고서, 고용지표 하나 발표가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 추세적으로 반도체가 바로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인 또 SK하이닉스는 340억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거의 8,500억을 저 외인이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러니 뭐 반도체가 좋을 수가 있나요? 이러니 지수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곧버스 얘기도 꺼내는 겁니다. 괜히 꺼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간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뭘 매수했나? 그랬더니 뭐 한미 반도체는 그래도 샀네요.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 LG전자 요즘 나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전력기기를 팔더니 오늘은 또 샀고, 그죠? 좀 외인은 오늘 좀 이게 매동이 좀 애매합니다. 뭐라고 딱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뭘 샀나 봤더니 엔솔. 엔솔은 그래도 아직 그죠? 2차전지는 좀 수급이 살아있죠. 그 다음에 LG, 지주사, 밸류업. 그 다음에 한국전력. 사실 한국전력이 지금 같을 때 좋은 종목이긴 해요. 오늘도 사실 뭐 말씀을 좀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한국전력 그렇지만 제가 한국전력을 그닥 좋아하진 않죠. 한국전력이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밸류업의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료 인상 그리고 석유가 유가 하락 다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을 수는 있고 오늘 기관 수급도 탔어요. 그렇지만 뭐 보니까 보합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의 어쨌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전력이 좀 이런 게 조금은
크게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진 않았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R이 있네요. 이거 미용기기입니다. 예, 어제 제가 원택을 예,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는데 APR. 역시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미용기기 또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포스코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네요. 그리고 뭐 SK텔레콤도 있지만 SK텔레콤, 한국전력 대표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죠. 예, 가치주의고 정말 좋은 종목이죠. KT도 그렇고 그렇지만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수 상위 1등 종목이 뭐다? 코덱스 200 선물, 네, 2배수, 그죠? 선물 인버스 2배수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고버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고버스예요. 이게 오늘 기관 순매수 1위입니다. 일단 좀 보시고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십니다. 그죠? 오늘 7만원을 깼었어요. 지난번에 그래도 7만원 안 깼거든요. 아까 코스피나 코스닥은 그래도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2차전지가 상승한 게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지수가 좋지 못한 것은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계속 삼성전자 아쉽다, 음봉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양봉보다 음봉이 더 많아요. 이때 다시 반등할 때도.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줄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다? 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도 그렇고 수급이 절대적으로 삼성전자한테는 중요합니다.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조건이. 물론 반도체 업황도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좋고 지금 뭐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릅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수급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기대감도 사라지고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버스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75,000원 밑에서는 좀 괜찮으리라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7만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땡큐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장기간으로 보면 그쵸,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역시 미국의 대선 판도가 너무 치열하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가기는, 또 지수가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어제 이거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죠? 그 9월 2일 날은 그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좀 매수 돌아서나 했는데 오후에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까지 그렇게 급락을 10%대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도 오늘 엄청 대량 매도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기간도 이렇게 정말 확신의 대량 매도 뭐라고요? 패대기가 나왔습니다. 패대기. 이렇게 되면 지수 상승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오늘 종목이 사실 좋지가 못하고 상승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정말 우리 웨스타 우리 시황 선생 여러분들 이제 수익 내주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하고 있죠. 네,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실 고버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일부 추천을 솔직히 드렸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좋지 못하죠. 그럼 지수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수급도 제한적이고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죠? 미국의 대선 판도가 확실하게 이제 뭐 원래 또 그렇게 갈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해리스 입장에서도 뭐 조금 앞서고 있다라고 하지만 옛날에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그래서 졌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가 졌잖아요. 그죠? 지지율은 앞섰지만 결정적인 것은 미국은 특이하게도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그죠? 승자 독식 제도예요. 이게 독특합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그 마케팅 사이트에서도 올려드렸지만 방심하면
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물론 대선 토론도 있지만 예, 그거 하나로 결정나지 않는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트럼프도 해리스도 정말 절박합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물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예, 트럼프는 솔직히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좀 안 좋다라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또 이제 또 사법 리스크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절박한 것도 있고요. 원래 그분 성향이 좀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치열합니다. 예,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정말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쉽지 않겠구나. 그죠? 그리고 당연히 뭐 여기에 몰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건 해칭으로. 오죽하면 제가 인버스, 고버스를 얘기하겠습니까? 해칭으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든든할 때는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지금 내 종목들이 좋지 못해. 그러면은 요거라도 들고 있어서 수익을 좀 내주고, 만약에 이거 수익 안 나더라도, 아니, 시장이 좋아지면 다른 종목들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해지용으로, 위험 회피용으로 조금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그죠? 어제 마치고 나서 삼성전자 500만 주 매도가 나온 것을 보고서, 그리고 엔비디아 10% 하락한 것을 보고서, 야, 반도체 당장 쉽지 않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닉스 근데 아, 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고버스도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갑자기 오르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이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때는 좀 어떤 공포감이 더 컸었지만 예, 지금은 이 공포감보다도 그죠? 예,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역시 반도체 우리나라 특성상 반도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뭐 곧버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뭐 이거를 뭐 아무 때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저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크진 않지만 뭐 조금 수익은 좀 났으리라 좀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저도 이게 계속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계속 안 가면은 계속 이게 올라가면 결국 시장이 또 박살난다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걸로 수익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험 회피형이다, 해지형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더니 외인하고 또 기관이 또 이렇게 최근에 또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도 참고 사항이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로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는 오늘 그래도 조금은 좀 덜어냈어요. 그렇지만 기관이 2,100만 주를 엄청나게 여기다 베팅을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지수가 만약에 조금은 지수 하락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역시 2차 전지를 조금은 기대할 수가 있죠. 오늘 뭐 2차 전지도 이렇게 과히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은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LG엔솔은 최근에 이제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좀 오늘 뭐 그래도 좀 방어해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역시 뭐 2차 전지가 방어주 역할도 이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 매수는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외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어마어마하게 패대기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 졸트 고용 지표가 잘 되면 그러면 조금 반등 나올 수가 있겠죠.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 그리고 어제 하나투자증권인데 장 마감하고 나서 이게 시외로 상한가였죠. 9%. 근데 오늘 역시나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워낙 시장 자체가 안 좋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단타에 능하신 분만 좀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별도의 말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투자증권 일단은 뭐 증권사 뭐 밸류업 관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TO 토큰 증권 그래서 뭐 핑거라든지 뭐 이런 뭐 종목도 변동성이 좋은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을 보면 되게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되게 소형 종목이고 정말 실적도 안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종목들을 제가 저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 어쨌든 하나투자증권도 결국에는 이제 음봉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야 정말 네 한가닥 좀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뭐 예전부터 많이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두빌이 그러니까 원자력이 오늘 뭐 체코 특사가 국내에 와서 한국과 하겠다. 그죠? 예, 그것은 변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원자력 쪽이 좋았습니다. 사실 진짜 두산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예, 갑자기 정말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을 때 막 갑자기 뭐 구조조정 하겠다, 뭐 개편하겠다, 막 그러면서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가가 정말 체코 원전 수주하고 나서도 이렇게 오히려 놀리는 물론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제 이런 흐름이 되긴 했지만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뭐 좀 일부 차익 실현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정말 두산그룹은 좀 많이 반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아직 이슈가 안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이슈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또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17,000원대에서는 뭐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17,000원대는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SMR이라든지 원자력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어요, 사실은. 이거 너무 아쉽다, 정말.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좀 두빌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아쉬운데 대신에 뭐 진짜 그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죠. SMR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동유럽 계속 원자력 이야기들은 그동안 또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런 모멘텀을 정말 계속 못 살려가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좋았던 종목이 있었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죠. 체코. 그래서 특사가 파견됐는데 두코바니 원전을 최종 계약 체결할 때 거의 뭐 그죠?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그다음 프랑스 마크롱 계속 딴지 걸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미국에는 뭐 대선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썩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니지만 사실 프랑스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매사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지를 많이 걸어요. 체코에서는 한국과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한국이랑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웨스트학과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저도 저의 웨스트학 2.0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뭐 와서 확인을 또 시켜줬죠. 이런 것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에서 좀 소송 뭐 딴지 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죠? 원자력이 약화된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계속 웨스팅하우스 이럴 건가? 아마 계속 그러겠죠, 그죠? 그렇지만 결코 우리의 발길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 한국 한전산업이 좋았습니다. 한전산업이. 그래서
다른 원자력주들은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전산업은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뭐 거래량도 터졌고요. 아까 제가 이제 한국전력도 말씀드렸지만, 예, 일단 전기료를 인상하고 나서 한국전력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죠? 그러면서 유가 하락되면 당연히 수입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비용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흑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도 볼 수는 있지만 워낙 한국전력 자체가 조금은 좀 답답한 종목이라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지 못했고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채권 특사 와서 한국이랑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다시 원전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올라갔죠. 그러면서 오늘 뭐 20% 장중에 20%도 넘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뭐 STO 토큰 증권이 오늘도 뭐 일부 종목은 좋긴 했지만 대부분 정말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라서 좀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한전산업은 요거는 정말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좀 그런 사실 모멘텀 있었고요. 뭔가 돌파구를 찾는 시장의 그런 모습에서 이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뭐 제가 뭐 계속 요즘 실적 말씀드리죠. 실적이 안 좋으면 아예 얘기도 안 꺼냅니다. 말씀도 안 드려요. 그죠? 이제 작년에는 그 올해 초까지는 좋지 못했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요. 그죠? 역시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하고 나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산업도 좋아요. 최근에 원전 생태계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웨스타 물론 올라가는 거 이게 오늘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올라간 것을 쫓아가는 것이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내일 뭐 단타로도 좀 가능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는 비교적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이거 한전산업 이거 매동이고요. 최근에 기관 역시 이거는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모멘텀이 솔직히 없는 거 아니에요. 모멘텀도 있고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점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관심 종목은 우진 엔텍입니다. 우진 엔텍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죠? 빅앤스몰 그죠? 대형 종목이랑 소형 종목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빅앤스몰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섹터가 이건 정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뭐 대형 종목으로도 묵직하게 비중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소형 종목도 간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축구에서 빅앤스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우진엔텍은 이제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우진엔텍은 우진이라는 좀 회사가 있고 그리고 우진엔텍은 원자력, 그렇죠? 전기 계측, 제어 기술력, 그렇죠? 제어 장비가 주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이 회사가 과연 뭐 원자력 관련됐다고 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그쵸? 본업을 잘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죠? 본업을 잘해야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력산업 기술 기준에서 요 인증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되고요, 그죠? 역시 이제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그 원자력 관련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가를 봤더니 어제 원택도 그렇고 우진엔텍도 그렇고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웨스탁이 관심 안 가져주면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죠? 아니 주가는 저 화초 같다라고 저 관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거 안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건 신규 상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뭐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보니까 뭐 그냥 점상점상 막 그죠? 예, 뭐 굉장히 좀 예, 핫했던 상장 당시에도 핫했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원자력에 대한 관련도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정받고 굉장히 변동성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쯤에서 또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그렇죠? 빅앤스몰로 해서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작은 종목들은 보통 뭐 단타나 스윙으로 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상한가도 갔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좋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안 보고 있는 사이, 그죠? 안 보고 있는 사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네요. 그죠? 예, 어제 원택도 이랬는데, 우진엔택도 네, 이렇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그래도 양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종목들은 이제 물론 뭐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뭐 바닥을 좀 다지고 있죠. 예,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냥 장중에 살짝 양봉 떴어요. 그래서 한전산업처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오늘 약간 양봉을 띄워주고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자력이 테마주들은 좀 그래도 여기 뭐 시총이 뭐 1,000억 미만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2,000억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다 제외를 하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실적도 일단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역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적도 살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그 단타 또는 스윙 가능한 종목들은 뭐다? 자리가 그죠?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뭐 박살나고 이런데도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물론 이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크게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역시 아직 수급이 아직 타지 못했다는 부분 그죠?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원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이제 작은 종목들은 이게 모멘텀이 있으면 사실 모멘텀은 계속 있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 이쪽 섹터는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저 원자력이 방어주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말씀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방어주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모멘텀이 되면 또 이런 작은 종목들은 또 좀 튀어 올라줄 수도 있고요. 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네, 하여튼 저희 웨스탁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 말씀드렸죠. 시황 채널 텔레그램으로 쭉 찍고 들어오셔도 좋고 그리고 문자로 리딩을 합니다. 요즘은 리딩으로 문자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매수매도 문자 사인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바쁘신 분들 또는 출장 가신 분들 역시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정말 어려운 장이었습니다만 이런 장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수익 내주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